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전에 눈썹 그리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더 트렌디하게 요즘 눈썹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알려주는 유튜버들 보면 다 자기 얼굴에 하는 거니까 내 얼굴에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눈매, 얼굴형, 이 눈썹 모질에 맞게 그리는 법을 준비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 눈썹의 특징 제가 총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우선 첫 번째, 바로 투명함입니다. 여기 눈썹 자체가 좀 통으로 진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 눈썹 보시면요. 이 앞머리 쪽부터 이 눈썹 꼬리 끝까지 물먹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살려져 있어요. 눈썹 자체의 힘이 옛날 사진이랑 비교해봤을 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안에 있는 다른 요소 있죠? 여기 눈, 코, 입, 아니면 이렇게 얼굴형 다른 요소들이 예전보다 좀 더 두드러지게 다가와요. 인상이 예전 비해서 순해 보이는 건 덤이고요. 동양화로 비교를 드리자면 이렇게 진한 거는 옛날 눈썹, 이렇게 약간 농담이 어느 정도 빠진 거, 이런 거는 요즘 눈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같은 사진을 포토샵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눈썹이 연하고 여긴 좀 더 진하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연한 인상이 조금 더 순해 보이죠? 두 번째, 얇은 눈썹 두께. 카리나님 여기 데뷔 초에 보면은 이게 그 태민이 무대 그 원트에서 나오신 그때 모습이거든요. 약간 눈썹 산이 여기 이렇게 약간 살아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블랙맘바 때도 이 눈썹이 좀 각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최근 눈썹 보면은 아까는 이렇게 딱 봐도 각이 있었는데 각이 없이 거의 진짜 평탄한 일자 눈썹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상이 순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요즘에는 이런 얇은 아이브로우를 통해서 얇게 세심하게 그리는 게 트렌드인데요. 이런 브로우를 약간 이렇게 눈썹에 가리면은 눈썹이 쏙 가려질 듯이 이렇게 얇은 게 특징이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눈두덩이 간격인데요. 요즘에는 여기 눈두덩이 사이 간격이 답답하고 좁은 그런 인상보다는 이 사이 간격을 넓혀가지고 시원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날에는 이 색감이 좀 도드라지죠? 그런데 최근 메이크업 보면은 거의 섀도우를 안 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한 눈화장을 주시는데요. 눈썹 간격도 넓어 보이게 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요즘 청순한 그런 메이크업이 대세잖아요. 최대한 이 눈썹 간격 여기를 특히 아래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넓게 만들어서 스킨톤이 조금 많이 보이게 하는 게 바로 트렌드랍니다. 그렇게 스킨톤이 많이 보이면은 맑은 느낌을 주기 쉬워가지고 연예인분들께서 많이 하신답니다. 네 번째, 완만한 눈썹 산, 세미아치인데요. 아치형 눈썹은 원래 이렇게 서양인에게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서양인들 보면 항상 이렇게 꺾여 있죠? 멜라하드도 보면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눈썹을 하면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얼굴선에 진하고 얇은 굵기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리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자 눈썹이라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거를 약간 아치형으로 만든다 싶으면 이렇게 커브를 줘버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3차원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아치형 눈썹을 하면 조금 더 약간 액티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근데 서양인은 역동적인 동양인보다는 이목구비가 빡빡빡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잘 어울려요. 근데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플랫한 이목구비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추구하는 것 자체 서양은 좀 섹시하고 노출이나 이런 것에서도 관대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동양인은 약간 청순하고 귀엽고 약간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아치형을
주더라도 최대한 공률을 좀 낮춘 그런 세미 아치형 눈썹을 주게 된답니다. 저도 아치형 눈썹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뭔가 조금 제 지금 얼굴보다는 약간 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치형 느낌의 입체적인 느낌을 주더라도 산의 높이를 올리면 앵그리버드처럼 약간 좀 환하고 약간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을 주진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기 밑에 쪽 있죠? 밑에 쪽을 오히려 이렇게 깎아가지고 완만한 그런 세미 아치형 눈썹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와 함께 요즘 눈썹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내 이목구비, 내 눈매, 내 얼굴형 각각의 요소에 따라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5번째, 눈매 파악하기인데요. 우리의 얼굴은 전부 다 다른데 눈썹을 똑같이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에 맞춰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눈썹 그리기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눈매를 참고해서 눈썹을 그릴 때는 이 눈매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는 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김지원님처럼 눈매가 동글동글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도 약간 이렇게 동그란 느낌으로 가는 게 좋고요. 김고은님처럼 눈매가 상대적으로 플랫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 느낌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답니다. 6번, 얼굴형 파악하기를 해볼 건데요. 이 핵심은 내 얼굴형에 보완되는 요소를 집어넣는 게 핵심이에요. 얼굴형이 예를 들어서 좀 각이 졌어. 그러니까 눈썹이나 약간 이목구비 이런 것도 좀 각진 걸로 넣으면은 이렇게 각이 진 느낌이 돼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동그란 그런 요소를 넣어줘야지 이 사각형이 좀 도드라지지 않고요. 만약에 내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 또 동그라미를 넣었어. 그러면은 진짜 동글동글해 보이겠죠? 근데 내 얼굴이 동그란데 약간 네모, 약간 이런 각진 요소를 넣으면은 이 둥근 얼굴형의 찜이 약간 상쇄되겠죠? 그래서 둥그런 얼굴형은 엣지가 있는 아치형으로 그려서 날렵하게, 얼굴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긴 분은 일자형 눈썹을 그려가지고 어느 정도 눈썹도 좀 도톰하게 그려가지고 여기 세로 선을 한번 이렇게 딱 끊어주는 게 좋답니다. 이 세로 공간에 여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이 좀 길어 보여요. 근데 왜 도톰하게 그리나요? 이 눈썹을 도톰하게 그리면은 여기 여백 있죠? 이 여백을 삭제함으로써 그 공간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겠죠? 근데 왜 일자형으로 그리나요? 눈썹 산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여백이 있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안 그래도 조금 긴 얼굴에 여백까지 주면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눈썹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좀 낮추면은 이 공간감도 약간 줄어들면서 일자로 그리는 게 이 얼굴 길이를 단축시켜줘가지고 얼굴이 좀 기신 분들에게 좋답니다. 그리고 각진 얼굴형은 제가 아까도 도형으로 환산해서 보여드렸듯이 둥그런 그런 눈썹을 그려가지고 보완해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이 또 약간 나는 좀 가로로 길어, 약간 좀 넓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눈썹이 가다가 이렇게 약간 꺾이면요. 이거 얼굴 이 안에 또 다른 원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얼굴이 넓은 분들 같은 경우 약간 각진 눈썹을 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 눈썹 길이는 어디까지 그릴까? 여기 턱 중앙 있죠? 여기다가 점을 찍고 양옆에서 여기 눈, 꼬리 지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V존을 봐주세요. 여기 안에 V자가 끝나는 부분에 눈썹 끝을 지정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가로폭이 좁은 얼굴은 이 기준선보다 안에 선이 들어오면 좋고요. 가로폭이 좀 길다 이런 분들은 이 V존보다 조금 길게 눈썹 꼬리를 그려주시면 좋답니다. 8번, 눈 사이 간격 파악. 여기 눈 사이 간격 있죠? 여기가 조금 좁은 편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 콧망울보다 좀 더 뒤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눈을 조금 더 트여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눈 사이 간격이 약간 좀 나는 넓어. 그러면은 여기 콧망울 여기 기준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이
눈썹을 안쪽으로 끌어들여 오는 게 넓은 그 성질을 상쇄시켜 줄 거예요. 9번. 근데 나는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헷갈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얼굴은 동글동글한데 눈매는 일자형이야. 그러면은 동글동글한 얼굴에는 아치형이 맞고 플랫한 그런 눈매에는 일자형 눈썹이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요소 중에 내가 조금 더 컴플렉스하고 느끼는 부위에 맞춰가지고 그리면 된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두 요소를 약간씩 좀 조율하면서 그리는 거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그리냐?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실전 눈썹 가이드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 눈썹 앞머리 이 시작점을 어딘지 찾아야겠죠? 이 얇은 브로우 펜슬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찾아줄 건데요. 콧볼이랑 여기 콧망울 있잖아요. 여기 사이쯤에 이렇게 딱 대줍니다. 가운데쯤 위치시켰을 때 닿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점을 콕 찍어줍니다. 여기까지가 눈썹 앞머리가 되면 괜찮다. 이거를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눈썹 꼬리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 인중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눈 꼬리 있잖아요. 딱 대줍니다. 했을 때 여기쯤 오면은 이제 내 눈썹 꼬리가 와도 되겠구나 생각으로 이렇게 딱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점을 찍었잖아요. 대각선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가 될 수도 있죠.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면은 내 눈매가 동그랗다면 좀 더 라운드한 그런 눈썹을 그리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라운드가 되려면 이게 이렇게 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일자의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시작점이랑 이렇게 딱 했을 때 뭔가 수평선의 느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선을 댔을 때 조금 여기보다 약간 이렇게 위에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눈썹 산 이거를 어디다 딱 콕 찍는 게 좋은지 그 기준점을 한번 찾으러 가볼 건데요. 우선 여기 눈썹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 여기 약간 끝나는 이 지점 있죠? 거기랑 여기 홍채 있잖아요. 이 홍채의 이 사이에 흰자 부분에 이렇게 딱 펜슬 대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쯤이 내 눈썹 산이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간혹 하다 보면은 눈매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긴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보다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3mm? 5mm? 자기한테 적정하다 싶다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좀 뒤로 빼시면은 자연스럽게 완만한 그런 눈썹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백이 조금 어느 정도 큰 것 같다 하신 분들도 이거를 좀 뒤쪽으로 빼주시면은 이게 선이 이렇게 뒤쪽까지 이 엣지가 가기 때문에 얼굴을 좀 더 크게 감싸줘가지고 작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저는 제가 눈이 좀 가로로 긴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좀 찍어줄게요. 이거는 아이라인을 평상시 좀 길게 그리시는 분들도 해당되고 눈썹 이렇게 눈웃음이 조금 길게 간다? 약간 이런 분들도 좀 길게 하면은 좋습니다. 아까 그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눈썹의 특징은 세미 아치, 약간의 둥근 그런 곡선의 느낌이 있는 눈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아래 이제 밑에 가이드라인을 그릴 건데 뭔가 이렇게 약간 일자로 따다다다다 긋는다기보다는 원래 일자 눈썹을 해야 되는 분들도 약간 좀 둥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초승달이 될랑말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된답니다. 저는 여기 이 눈썹에 지금 여기 가운데가 제일 좀 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눈썹 꼬리까지 선을 둥글게 한번 이어줘 볼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여기 앞에 쪽까지도 이렇게 둥그런 느낌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그 둥그러지는 각도가 이쪽보다는 컸거든요. 이쪽에 할 때는 둥글려 주긴 하는데 또 너무 둥글면은 약간 하회탈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둥글게 해줍니다. 이때도 손에 이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주시면은 선의 농도 자체가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생할 때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데생을 한다 손 치면은 보통 이젤에 두고 이걸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선이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가까이 가야지 보일 정도로 뭔가 이 색감이 연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여기 가까이 줘볼게요. 가까이 줘보면은 힘을 좀 빼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때요? 약간 터치도 거칠고 보이나? 힘을 그렇게 세게 안 줘더라도 봐요. 요 위에가 이 밑에보다 훨씬 진해요.
이 연필을 잡을 때 최대한 뒤로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눈썹이 좀 가까이 그리니까 중간쯤에 잡아주시면 딱 적당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까지 그려볼게요. 이거 그릴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요즘 유행하는 건 약간 부드러운 각이 있으면서도 각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인지되지 않는 그런 아치형이라는 점인데요. 눈두덩이 여기 스킨톤이 많이 보여가지고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요즘 보면은 뭔가 색감이 진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기보다 뉴진스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들 좀 음영감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약간 한 듯 안 한 듯한 약간 청순미가 좀 잘 느껴지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위쪽 가이드라인을 그릴 건데요. 아까 제가 여기 산을 찍어놨죠? 저는 좀 길게 그릴 거라서 이렇게 뒤에 있는 이 산 꼭지점을 택할 거고요. 이때 그릴 때는 앞쪽에는 어느 정도 좀 통통하고 두께감이 느껴지지만 뒤쪽에는 갈수록 좀 약간 수려하게 선이 얇게 스르륵 빠진다는 이런 느낌을 인지하고 가시면 된답니다. 최대한 선을 얇게 빼볼게요.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앞쪽을 그려줄 건 눈썹 중에서 제일 진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중심 전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얇게 이렇게 그려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는 그 뒤에 그렸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아주 조금 통통하게끔 그려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가이드 매번 그리면 좀 귀찮지 않나? 약간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그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이드는 내 눈썹, 그러니까 내 눈매와 얼굴형에 맞는 최적의 라인을 찾기 위한 일종의 밑그림을 찾는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주 그리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최적의 눈썹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감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굳이 그리지 않고도 그려내시면 된답니다. 만약에 내가 눈썹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린 다음 민다든지 좀 털을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눈썹을 좀 깔끔하게 연출하시는 데 기준점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는 눈썹 속을 채워줄 건데요. 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채워줄 거고요. 눈썹을 나 정말 약간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다. 열망이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호수를 2호 애쉬 쿨 브라운으로 소개를 드렸잖아요. 저는 쿨톤이라 가지고 이걸 쓰는데 또 웜톤인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웜톤이니까 약간 다른 호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쿨톤의 아이브로우를 쓰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노란 아이브로우 있죠? 그걸 쓰면은 얼굴에 있는 노란기를 좀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란 도화지 위에 노란색 물감을 올리면은 노란색만 엄청나게 부각되잖아요. 저는 눈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뉴트럴한 그런 느낌을 줘야지 사람이 세련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웜톤 분들도 이걸 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아무래도 머리 모발색이 약간 좀 짙은 브라운이어가지고 이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써줄 건데요. 만약에 나는 좀 염색모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앞에 두 가지 컬러를 써주시면 되고 뒤에 컬러는 톤이 좀 어두워가지고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 이거 펜슬로 그냥 다 하면 안 돼. 아 귀찮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이런 걸로 좀 눈썹 앞머리를까지 채우곤 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숱이 좀 빽빽하게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투명하다, 약간 청초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약간 트렌디한 그런 눈썹이잖아요. 브로우 타입을 써가지고 좀 맑게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처음 묻혔을 때 그 발색이 제일 진하죠? 이 눈썹에서 제일 진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 끝에 쪽. 이 끝에 명확하게 보여야지 이 사람 눈썹이 좀 잘 정돈됐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눈썹 꼬리 방향으로 칠해주는 이 뒤에까지는 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브러쉬가 좀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 라인 그려놓은 게 뭉개질 성질도 있고 뒤에는 거의 선처럼 빠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칠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양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가장 진한 부분 있죠? 여기서 앞으로 튕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이 스트로크, 이 연필로 스트로크를 그렸을 때 여기 제가 한번 이 정도 힘을 주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가 지금 제일 선이 세죠? 여기 뒤에 이 꼬리 부분은 어때요? 선이 약하죠?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끝에 날리니까 연하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 힘이 이렇게 여기 딱 집중된 다음에 이렇게 픽하니까 여기가 제일 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묻혔던 걸로 이렇게 슝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좀 앞에 이런데 가이드랑 여기 중간중간 산이랑 여기 끝에 쪽에도 기준점을 좀 풀어줄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이렇게 세게 하면은 여기 베이스 해놓은 것까지 벗겨질 있거든요. 연하게 이런 느낌으로 라인을 풀어줍니다. 간혹 보면은 높낮이 여기 꼬리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그 역삼각형 요거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보는 법 알려드렸죠? 거울을 들고 딱 보면서 이 역삼각형 이 균형이 딱 맞는지 또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좀 인지가 안 되거든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뭐 한쪽을 낮게 그렸네 높게 그렸네 이거를 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타고난 이 눈썹 앞머리 여기 모량 자체가 양쪽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펜슬 있죠? 이걸로 보고 이쪽은 좀 이 눈썹이 위로 이렇게 섰는데 이쪽은 그냥 좀 더 양이 미세하게 가까이 봤을 때 좀 적거든요. 이런 데를 조금씩 채워주면서 하면은 대칭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썹 주변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처럼 약간 유분기가 많은 분은 이게 꼬리를 날렵하게 그리려 하더라도 좀 날렵하게 그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브로우 특성상 조금 번지듯이 약간 물을 먹은 듯이 약간 그려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한 팟 컨실러와 납작한 브러쉬 혹은 이런 컨실러 펜슬로 할 수 있는데요. 좀 팟 타입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피부톤에 딱 맞는 색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색을 조색해가지고 사용합니다. 바로 찍어 바르면은 좀 두껍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이런데 뚜껑에 약간 팔레트 삼아서 양을 덜어내는 거예요. 이 손등에는 아무래도 그 컨실러가 잘 먹잖아요. 쏙쏙 덜어내는 거죠. 이런데 약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꼬리가 날렵하게 안 빼지셨던 그런 분들도 깔끔하게 뺄 수 있어요. 여기 뒤집어가지고 이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펴주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컨실러 양이 한쪽에 많이 묻혀져 있으니까 옆쪽으로 이게 퍼뜨리는 거죠. 이 브러쉬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컨실러를 다 이게 쓸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커버를 살살살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브러쉬의 중간 이 마디감에 손을 얹어가지고 힘을 좀 약하게 빼가지고 하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하면 날렵하면서도 딱 깔끔한 그런 눈썹이 됐죠? 이게 쉐딩을 한 뒤에 올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컨실러의 색감이 두드러져가지고 이거 쉐딩으로 이런데 약간 좀 톡톡 얹어줄게요. 좀 자연스럽게 두드러지는 느낌이라서 브로우 마스카라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약간 청순하고 좀 순한 인상을 주시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고 짱구 눈썹처럼 약간 송충이 눈썹처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완전 제격인 건데요. 이거 바를 때 역행을 해주면서 이 속뿌리 끝부터 이 바깥까지 색깔이 잘 머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모질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한 번씩 역행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눈썹 결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분이 많은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외출 한 6시간 넘게 하고 오면은 이 눈썹 이 꼬리가 어느 순간 좀 지워져 있죠. 모나리자도 아니고 약간 이 눈썹이 끝에만 이렇게 지워져 있어. 아마 이게 머리카락이랑도 많이 닿고 그러면은 이게 마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분도 있고요. 그럴 때 약간 슈퍼 지성인 분들을 구제해줄 아이템이 있습니다. 매직 실러인데요. 한쪽은 바르고 한쪽은 안 바르고 이런 식으로 외출해 본 적이 있는데요. 2시 26분 지금 이쪽에만 발랐고 이쪽은 실러를 안 발랐습니다. 지금은 2시 45분이고요. 제가 이쪽 마스카라랑 아이섀도우 그리고 눈썹까지 그 실러를 발랐는데요. 확실히 바른 쪽이 이 눈썹 꼬리 쪽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흐리멍텅해졌는데 여기는 잘 살아있고 섀도우도 약간 그라데이션의 그 컬러감이 이쪽이 조금 더 살아있네요. 확실히 이 매직 실러를 바르고 나간 쪽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저처럼 약간 눈썹 끝이 자꾸 실종돼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덜어가지고 약간 매니큐어처럼 돼 있는데 잘 지워지는 끝에 쪽에 위주로 해줍니다. 어차피 눈썹 앞머리 부분은 좀 연해야 되잖아요. 눈썹 끝은 항상 이렇게 좀 정확해야 되고 이게 또 바로 뭔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말라라
이런 식으로 좀 바람을 날려가지고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최신 눈썹 트렌드와 함께 내 눈매, 내 얼굴에 맞는 눈썹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영상을 다 보셨으니 눈썹 고민은 끝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반복 재생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작은 디테일이 인상 전체를 바꿉니다. 나에게 맞는 눈썹이 어느 것인지 헷갈린다면 제가 알려드린 기준을 참고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눈썹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도 마무리됐는데요. 사실 화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화장을 하는데 뭔가 그렇게 큰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던 분들은 눈썹 뭐 이렇게까지 그려야 돼? 이거 너무 어찌 보면 약간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눈썹 이미 나 있는 거 그냥 그 위에다가 쓱쓱쓱 알아서 덧칠하면 눈썹 끝 아니야? 장땡 아니야?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화장에 대해서 좀 옛날보다는 약간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약간 뭐 대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화장을 좀 집중적으로 디테일 있게 하지 않았을 때 보면은 눈썹이 무슨 뭐 송충이 만들어 놓고 진짜 약간 조금 답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계속 잘하려고 트렌드에 맞게 나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화장을 그냥 나 화장했어. 화장한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내느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정말 이 화장의 완성도를 급을 휙 위로 올려주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추구미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대부분 약간 좀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약간 처음 봤을 때 약간 어느 정도 신뢰감도 들고 약간 말도 걸고 싶고 도쟁이는 빼고 약간 그런 인상을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 눈썹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꼭 여러 번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이상향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